모든 분들 대피해주세요. 아무도 못 가. 건설 깡패는 민수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민수는 비틀거렸지만 가스가 누출되고 있어서 시민들을 빨리 피신시켜야 했다. 하지만 용역 깡패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없도록 막고 있었다. 깡패에게 물리력을 사용하고 싶지만 깡패도 시민이라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지프차가 달려왔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다. 차문이 열리자 한 사람이 내렸고 그 사람은 바로 강철민 소장 사단장님이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나팔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울렸습니다. 민수는 잠에서 깨어나 시계를 확인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상시 훈련과는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옆 침대에서 동현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간부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세수를 하고 군복을 입는 동안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큰 훈련이 있을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생활관을 나서며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 6시, 대구 중구 전통시장 위로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탄조끼를 어깨에 걸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전화드린 게 언제였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몸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군인이 되었으니 떳떳하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때는 그냥 듣고 넘겼는데 지금은 그 말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중대장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전체 장병 집결 명령이었어요. 70여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줄을 맞춰 서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기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김상호, 이준석, 박찬우. 함께 입대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함께 해온 동기들이었어요. 동현이 괜찮냐고 작게 속삭였어요. 오늘 뭔가 다르지 않냐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민수의 시선이 멀리 보이는 시장 골목으로 향했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던 그곳이었습니다. 붕어빵 냄새와 호떡 굽는 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 우리 이웃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특히 김판수 할아버지는 민수를 각별히 예뻐해 주셨어요. 할머니와 오랜 친구 사이셨거든요. 우리 민수가 또 왔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민수가 붕어빵 하나를 달라고 하면 할아버지는 언제나 따끈따끈한 것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끼워주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민수가 크면 뭘 할 거냐고 했습니다. 민수는 군인이라고 대답했어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중대장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어요. 오늘은 실전이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지진 발생을 가정한 민간보호 훈련이었어요. 시민 대피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실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중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물리력 사용은 절대 금지라고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어요. 그 말이 민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지키는 사람들. 군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입대 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군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힘든 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버지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그 마음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군인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현이 긴장된다고 작게 속삭였어요. 민수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건설 관계자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거든요. 평소에는 이 시간에 거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동현이 저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이 계속 우리 쪽을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건설 현장 조끼를 입은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군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계속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기른 직감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우리를 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동현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어요. 재개발 때문인지 궁금했어요. 요즘 이 지역 재개발 문제로 시끄럽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수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전통시장 상인들과 건설업체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대장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장비 점검 명령이었습니다. 민수는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녹색 불빛이 깜빡였어요.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헬멧, 방탄조끼, 무전기, 구급용품까지 모든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민수가 이상 없다고 보고했어요. 동현도 정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상호도 이상 없다고 보고했어요. 차례대로 보고가 들려왔어요. 모든 장비가 정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민수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시장 입구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건설 관계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몸짓이 격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여기가 우리 터전인데 왜 함부로 부수려고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 있지만 어딘가 절망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의 애절한 호소 같았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김판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붕어빵을 사 먹었던 분이었어요. 언제나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주시며 웃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겨울이면 호호 불어가며 먹던 그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설 관계자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재개발이 확정된 거 모르냐고 소리쳤습니다. 어서 치우라고 명령했어요. 김판수 할아버지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민수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현이 팔꿈치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중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동 준비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장병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뒤돌아보며 시장 쪽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건설 관계자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그런 느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강철민 소장의 차량이 보였어요. 검은색 지프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나오신다는 것은 이번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민수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오늘 하루가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무전기에서 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체 대원이 작전 지역에 진입한다는 지시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훈련 시작 2시간 후, 민수는 시장 입구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노란 테이프가 바람에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주변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하지만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길이 막혀 있어요? 훈련 중이라고 하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최대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제 대응 훈련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건설 현장 조끼를 입은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불친했어요. 제 대응 훈련 중입니다. 잠시 우회해주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훈련. 우리 일정에 차질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민수의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김판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시장 안쪽에서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설업체 현장 소장과 마주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인상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어요. 김할아버지,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현장 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살라고요? 할아버지의 절절한 호소가 민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민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이 가게 40년째 하고 있단다. 와, 정말 오래됐네요. 그래. 내 아버지도 어릴 때 여기서 붕어빵 사 먹었을 거야. 할아버지는 언제나 이 시장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현아, 저기 좀 봐. 민수가 동현을 불렀어요. 동현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개입해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장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덩치가 크고 표정이 거칠었어요.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들 뭐야? 동현이 작게 속삭였어요. 용역업체 같은데. 분위기가 이상해. 민수의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내린 남자들이 김판수 할아버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걸음걸이에서 위협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만 비켜주세요. 그중 한 명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긴 우리 가게예요. 왜 비켜야 합니까?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수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참, 답답하네. 용역업체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순간 민수의 몸이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금 훈련 중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위협 행위는 중단해주세요. 민수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용역업체 남자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군인이 왜 여기서 나서? 시민 보호가 저희 임무입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때 승합차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내렸습니다. 더 덩치가 크고 팔에 희미한 문신이 보였어요. 황태식이었습니다. 뭐 이런 일로 시끄러워? 황태식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에서 민수는 위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훈련 때문에 우리 일정이 다 망가졌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황태식이 민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민수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민 안전? 황태식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럼 우리 생계는 어떻게 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느낌이었습니다. 동현아. 민수가 작게 동현을 불렀어요. 내가 여기 있어. 걱정 마. 동현이 민수 옆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황태식의 표정이 더욱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용역업체 직원들도 하나둘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민수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민수는 무전기를 들어 상황을 보고했어요. 일소대에서 보고합니다. 시민과 건설업체 간 갈등 상황 발생. 상황 주시하되 물리적 개입은 자제하라. 네, 알겠습니다. 황태식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뭐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 민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김판수 할아버지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도움을 구하는 빛이 보였습니다. 민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황태식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민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김판수 할아버지가 뒤에 서 있었거든요. 군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아나? 황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훈련에서 배운 대로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시민 보호가 임무입니다. 협조해주세요. 협조? 황태식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우리가 왜 너희한테 협조해야 해? 그때 다른 용역업체 직원이 김판수 할아버지를 밀쳤어요. 자, 이제 그만 비켜요.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순간 민수의 안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올랐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할아버지와 용역업체 직원 사이에 몸을 끼워 넣었습니다. 물리력은 안 됩니다. 황태식이 민수를 노려봤어요. 그럼 넌 뭘 할 수 있는데? 민수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삐. 어디선가 경고음이 울렸어요. 가스 누출 경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근처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가스 누출.
동현이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어요. 상황실 가스 누출 경보 발생. 즉시 대피 필요. 무전기에서 상황실의 대답이 들렸어요. 확인했다. 즉시 시민 대피 실시하라. 하지만 황태식은 코웃음을 쳤어요. 가짜잖아. 훈련용이라며? 아닙니다. 진짜예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가스 냄새가 코끝으로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제 안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모든 분들 대피해주세요.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황태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가. 용역업체 직원들이 김판수 할아버지와 다른 상인들을 둘러쌌어요.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가스가 새고 있는데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피하셔야 해요. 민수가 김판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황태식이 민수의 앞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시끄러워. 황태식이 갑자기 민수의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민수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주변에서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군인이 맞고 있네. 저런 걸 보고 군대라고 해? 세금 아깝다. 민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가스 냄새가 더 진해지고 있었거든요. 동현아, 사람들 대피시켜. 민수가 동현에게 소리쳤어요. 알겠어. 동현이 다른 병사들과 함께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분들,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피해주세요. 하지만 황태식 일당이 방해했습니다. 아무도 못 가. 용역업체 직원 하나가 대피하려는 시민의 팔을 잡았어요. 놓아주세요. 위험하다고요? 시민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특히 김판수 할아버지는 더욱 심하게 붙잡혀 있었어요. 아야, 놓아주세요. 할아버지가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민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터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놓으세요. 민수가 앞으로 달려갔어요. 황태식이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너 감히. 황태식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민수는 간신히 피했지만 다음 주먹이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아, 민수가 비틀거렸어요. 어깨가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민수, 자제하라. 민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가스 냄새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몇 시민들이 어지럽다며 고개를 흔들고 있었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했어요. 민수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도 민수를 보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지프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차량이 빠르게 현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황태식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동작을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이 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올까요? 민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차를 바라봤어요. 검은색 지프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어요. 차문이 열리자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강철민 소장이었어요.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소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전투복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다른 훈련 현장에서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아마 무전을 듣고 직접 오신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 뒤로 부사관 한 명이 더 내렸어요. 참모장인 것 같았습니다. 강철민 소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 아스팔트 위에 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황태식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군인 특유의 아우라에 압도된 것 같았습니다. 상황 보고 소장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이 현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민수가 바로 자세를 잡고 격려했어요. 박민수 병장입니다. 부상은? 격리합니다. 소장님. 강철민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스 냄새를 맡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소장님의 코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가스 누출 상황인가? 네, 소장님. 시민 대피가 필요합니다. 동현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소장이 황태식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당신들은 누구인가? 황태식이 주먹을 꽉 쥐고 앞으로 나섰어요. 아직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한테 대답해야 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황태식이 너무 나간 것 같았거든요. 강철민 소장이 황태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이 구역은 재난 대응 상황이다.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자는 즉시 퇴거 명령 대상이다. 황태식이 비웃었어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난? 가짜 훈련 아니야? 가스 누출은 실제 상황이다.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전기를 들어 뭔가 지시했습니다. 상황실,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에 즉시 출동 요청하라. 네, 소장님. 곧 소방서와 가스안전관리소에서 출동한다는 응답이 들렸어요. 황태식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설마, 진짜요? 소장이 김판수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신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그때 소장이 민수를 불렀어요. 박민수 병장. 네, 소장님. 잘 견뎠다. 소장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순간 눈물이 맺힐 뻔했습니다. 우리 군은 시민을 지키는 방패다. 소장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기를 쓰지 않고도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진정한 힘은 폭력에 있지 않다. 절제에 있다. 소장의 말이 현장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부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이다. 시민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군인들을 비난하던 눈빛이 이제는 이해와 존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맞서 싸우지 않았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대답했어요.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다고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시민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신들이 오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소방차와 가스안전관리소 차량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황태식이 뒤로 물러섰어요. 다른 용역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진짜였네. 황태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가스 누출 지점을 확인했어요. 가스 측정기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네요. 소방서장이 강철민 소장에게 말했어요. 군 훈련 덕분에 빠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들이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판수 할아버지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고마워요, 병장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군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줄. 민수의 목이 메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할아버지. 주변 시민들도 하나둘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시민이 사과했어요. 자신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고생했다고 위로했어요. 또 다른 시민이 진짜 군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황태식 일당은 경찰에 의해 조용히 현장을 떠났어요. 가스 누출을 방해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았습니다. 강철민 소장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늘 너희가 보여준 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다. 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참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용기다. 민수의 안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았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진짜 군인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부대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어깨의 멍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뭔가 단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동현이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화면에는 대구 지역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봤어? 제목을 읽어보니 진짜 군인을 봤다. 시민들 감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에이,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잘한 거잖아. 동현이 웃으며 말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그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직접 제보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군인들을 오해했지만 나중에 깨달았다는 이야기였어요. 특히 한 시민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군인들이 왜 대응을 안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를 지키려고 참고 있었던 거였다고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는 말도 있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댓글들을 더 읽어봤어요. 군인들이 맞고도 참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오해했다며 죄송하다는 댓글도 많았어요. 민수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책임감도 느꼈어요. 행정병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병장, 중대장님이 찾으세요. 민수가 부랴부랴 일어났어요.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중대장실에 들어서니 강철민 소장이 함께 계셨어요.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박민수 병장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큰 소리로 격려했어요. 편하게 해. 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대구시에서 연락이 왔다.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는군. 감사패요? 그날 시민들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했다. 민수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어요. 너무 과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 당연한 일이 쉽지 않다. 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고도 참는 것, 화나도 견디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다. 소장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이다. 소장의 목소리가 깊었어요. 그걸 내가 보여줬다.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내가 고맙지. 소장이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부대를 찾아왔어요. 김판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요. 어머, 할아버지.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수야, 고마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보따리를 풀었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붕어빵, 호떡, 떡볶이, 순대, 김밥까지. 이 모든 걸 상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했단다. 민수의 코끝이 찡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내가 너희들을 오해했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군인들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거든.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알겠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동영과 다른 동료들도 모여들었어요. 모두 할아버지의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병사들이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할머니 손맛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부대에 울려 퍼졌어요. 할아버지도 덩달아 웃으셨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우리 시장이 안전해졌어. 재개발도 이제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대. 할아버지가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시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다는구나. 민수의 마음이 뿌듯했어요.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할아버지가 민수의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전역하면 우리 시장에서 일자리 하나 줄 수 있어. 어때? 정말요? 응.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시장에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거든.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이 되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였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민수를 불러 세웠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깊이 인사하셨어요. 민수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민수는 부대 뒤뜰에 앉았어요.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동현이 옆에 앉았어요. 기분이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 이게 진짜 군인이 하는 일이지. 그런데 말이야. 민수가 동현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났었어. 맞고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참은 게 더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장님 말씀이 맞아. 참는 게 더 큰 용기야. 두 사람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별이 하나 떠올랐어요.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군인이 되고 싶어. 민수가 작게 말했어요. 시민들을 지키는 진짜 군인 말이야.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그런 군인이 되자. 두 사람의 다짐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곧 올 것입니다.